자, 천간의 간목 그러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와 같이 당당하게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국의 간목은 세상에 처음 나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묻고 듣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술국은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실천해 보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갑술국의 간목은 무모한 도전 정신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갑신국의 간목은 그 지난날에 갑술국에서 경험했던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실수했던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되는 단계가 갑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곤란함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갖추게 되는 것을 갑신의 간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고생이 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참을성, 묵묵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의 신금은 원숭이와 같아서 여러 가지 방면에 재주를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철의 기운이잖아요. 결실의 계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신의 이렇게 글자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밭전자에 이렇게 중앙을 확 꿰뚫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국에서의 갑신은 이제 가을철에 수확한 곡식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갑신국의 간목은 갑술국에 없던 신금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개수가 미토를 만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된 간목과 좀 더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갖추게 된 신금이 만났습니다. 이러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잘못된 결과, 이것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갖추어진 간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아는 게 많아, 또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어 하는 당당한 척하는 간목, 갑신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위험한 일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한 척하고 위험한 일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지에 있는 신금이 천간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하극상에 대한 불편함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아랫사람들이 하극상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에 대한 하극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독하고 외로운, 그래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일주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편관을 두었습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정한 듯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야성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 상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한 척 하지만 마음이 여려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일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살인 상생이 되는 것, 이것 자체는 내가 믿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강하게 리드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긴 하지만 강하게 리드하면서 욕하고 뭔가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이 보여지지만 챙겨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 불쌍하다 또는 내가 챙겨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드캐리 하다 그러잖아요. 아랫사람 하드캐리 하는 사람, 이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키워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저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갈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압박 이런 것을 가하면서 정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피곤하게 만드는 성향 안에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키워주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껏 키워놨더니 나 욕하고 떠나는 제자들, 아랫사람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로 다독거리고 힘내라고 키워주고 그래서 저 사람을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는데 평간 편인 그랬으니 좀 무정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무정하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어요. 내가 내 시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저 사람한테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드 캐리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강제적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끌려오는 입장에서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끌려왔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아랫사람을 잘 키우긴 하지만 키워놓고 욕먹어요. 왜? 츤데레적인 성향이 보여서.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을 알면 굉장히 오랫동안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욕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고도 욕먹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주면 이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의리파라고 얘기를 하죠. 의리는 있지만 결국 욕먹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인관계나 애정사에 있어서 일주는 대인관계나 애정사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관은 사람을 많이 깊게 사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평관 그랬으니 사람을 만날 때 벽을 쳐놓고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싫고 또 너무 튕기는 사람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 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귈 때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적인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당당한 카리스마에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간 편인의 절처봉생 또는 살인 상생 이것들 자체가 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등가 교환이라고. 항상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줘야지 라든지 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이만큼의 희생을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챙겨주는 또는 조건부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삭막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편한 사람은 아니고요. 조금은 삭막한 듯 잔정이 있어서 챙겨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신일주 조금 어려운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 다음에 갑술국 이렇게 가잖아요. 갑술국에서 갑신국으로 넘어갈 때 신금이 공망이거든요. 신유가. 이 공망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한 템포 쉬었다가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갑신일주 멋있는 일주이죠. 근데 그 멋있는 이면에는 외로움이 많은 그 흔히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물상으로 표현하자면 절벽 끝에 걸려 있는 소나무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갑신일주가 참 피곤한 일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로 오늘 갑신일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